중간에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그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을 확인하고서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공유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설명에 오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교육기획단의 글로벌 교육기획원 교육기획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광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교육기획원 교육기획단에서 이제 2025년도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컨설팅 내년도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좀 내용을 공유하고 어,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오늘 설명의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의 말미에 전달드리는 신청 방법들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5년, 26년도 입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준비라는 주제로 짧게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기획단 컨설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획단에서 진행 가능한 입시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은 좀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왜냐면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특별히 좀 준비를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래서 GM GVCS와 저희가 맺은 입시 관련된 협약 대학들이 좀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 대학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타 유학 컨설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저희 컨설팅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겨울방학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년별 개괄적인 내용을 굉장히 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하실 때 이제 그 녹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현재 녹화가 진행 중이고요. 그 녹화된 영상은 인기모를 통해서 오늘 참여 못하신 부모님들께 링크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오늘 공유한 이 링크가 이제 100명까지 인원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벌써 98명 오늘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카운트를 확인을 했는데, 어, 그 이상 이제 다른 부모님들, 특히 오늘 춘북 인기모 같은 경우는 인기모 모임이 있어서 또 참여를 못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화면이, 바뀌었네요. 제가 화면을 다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시아계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약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 주장을 했던 이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제 그 24년 입시에서 처음 나타났었죠. 제가 말씀드린 23년 입시는 22년도에 치룬 입시가 23년 입시고요. 24년 입시는 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진 입시가 이제 24년 입시입니다. 그래서 24년 입시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된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 결과를 돌아보면 금년도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거를 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도 12학년 되는 학생들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아시아계 많은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과연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이 이제 좀 높게 올라왔을까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반대의 결과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주로 이제 UNC랑 하버드에서 처음 제기가 됐으니까 그 두 개 학교를 중심으로 좀 보자면, UN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 학생들이 지원자 대비 약 30%대 한 초중반 정도의 합격생이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 입시죠. 작년에 이제 금년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입시 결과에서는 20%대로 확 주저앉았어요.
하버드 같은 경우도 평균 4% 이상이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책 폐지 소식 때문에 예전보다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입결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죠.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아시아 학생들 간에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학업 외의 개인 평가 부분에서는 그 전과 비교해서 해서 그러면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또 낮은 평가를 받게 됐고, 그래 요즘 이제 한창 이슈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원서를 쓸 때 탈아시아 탈아시아인처럼 원서를 쓰는 게 유행처럼 다시 막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이 여전히 학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GPA, 물론 GPA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인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아시아만의 그런 특징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도 그런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죠. SAT, ACT, AP 이런 시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공인 성적이 되게 높으면 다른 거를 뭔가 커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아시안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에서 오히려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좀 저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금년이 이제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 얼리 디시전의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2년차 폐지된 이후 2년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SAT와 ACT 시험에 대한 변화입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SAT, ACT 시험이요. ACT는 이미 그런 변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거를 좀 예감을 하고 이미 4년 전인가요?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디지털화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SAT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발생했던 게 이제 시험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한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4대 시험 브로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불법 유통도 많고, 불법적인 거래도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지정한 블랙리스트 국가 6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탑4에 드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이제 그 SAT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성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수 이제 반복해서 풀면 성적이 오른다든지, 또는 이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꼼수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금년 여름이에요. 금년 6월달 시험이 끝난 이후에 7월, 8월 요 사이 때에 ETS랑 맺었던 계약을 전면 해지를 하고요. 컬리지 보드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고 유통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때 SAT 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보다 시험이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고, 그리고 출제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부터 해서 이제 SAT 시험이 전면 또 디지털화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ACT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5개 과목, 그러니까 ACT는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구성되어져 있는 5개 과목 중에서 기존에는 옵셔널 테스트가 라이딩만 옵셔널이었어요. 근데 사이언스마저 옵셔널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서 어떤 난이도 조정,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디지털 AP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미국령에서만 디지털 시험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24, 25, 내년 5월 달에 응시하는 시험부터는 전 세계 모든 시험장이 디지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00% 디지털로 응시하게 되는 이제 디지털 시험하고 디지털 시험 플러스 페이퍼 시험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테스트,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시험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적응 문제가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미국 재정 보조 정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CSS나 파프사 같은 제도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제도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연방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래서 CSS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난 2년간 이제 그 CSS 프로파일 작성하는 여러 질문들을 그리고 질문의 개수 그리고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을 전체 문항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3배에서 4배 가량 축소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현재는 200개 정도의 질문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CSS랑 파프사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이 재정 보조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는 별개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SS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단수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큰 변화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10월 1일 날 열려야 되는 이 시험 신청서, 네, 그 신청서가 작년에 12월 중순에 열렸죠. 그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열렸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열리는 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12월 달 열리는 것으로 이제 그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약 200개가 넘었던 질문의 형태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약 36개의 질문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개수가 그 전보다 약 3배,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5배 정도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는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답변의 양상에 따라서 한 개의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재정 지원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대학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이민 정책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제 좀 제법 많이 가는 국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학생을 포함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압박 정책을 좀 만들고 굉장히 빠르게 이를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어 성적 기준도 높이고요. 기존에 보다도 IELTS 기준으로 0.5점을 더 높였습니다.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주 목적에 따라서 나이 제한 정책까지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 그리고 지역별로 상한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의 유학생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서류를 통과해서 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주 정부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비자의 발급 비용까지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금년에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5만 원인데 이게 147만 원 가량으로 거의 한 2.5배 정도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주별로 정책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퀘벡주 같은 경우는 유학생 유입을 가장 큰 폭으로 제한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퀘벡주는 이제 불어권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주들 역시 큰 폭의 이제 신규 유학생과 이민자 제한 정책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이제 신규 유학생들이 지나치게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캐나다도 유학생의 천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불법 이민을 비롯한 이제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이제 그 불법 이주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가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유학생 숫자를 큰 폭으로 줄이고 대신에 기존의 캐나다에 이미 이주한 유학생들 그리고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으로 조금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긴 해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난민 문제, 유인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유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 질서도 굉장히 흐트러지고 인프라 자체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 정책을 강하게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네덜란드는 극우 보수 정당에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극우 보수 정당의 연정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이제 그 당선될 때 당시에 이제 그 내세웠던 그 정책 방향이 반이민 정책이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통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들어온 거는 네덜란드로 유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네덜란드로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주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비자를 주지 않겠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약 2,500개 정도 운영하던 100% 영어로 운영하던 교육 과정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약 1,000개 이상 존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한다면 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졸자의 취업 정책,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미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 대졸자의 취업 비자를 대폭 감축하는 형태로 좀 많이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감소폭이 좀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발급받은 비자의 내용들을 좀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 H-1B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이 중에서 약 6.5%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95% 정도는요, 약 93.5%는 비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으니까요. 작년에 이제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이 76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에 보니까 그 중에서 8만 5천 명 정도만 비자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비자를 받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H1 비자를 미국에서 어떻게 주는지. 이제 그 기업으로부터 계약서를 쓰고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뺑뺑이를 돌리죠. 제비뽑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운이 좋으면 뽑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입시나 이런 입시를 좀 고민할 때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는 입시 시스템에 대한 변화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공행진 중의 환율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1,44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1,415원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GBCS 왔을 때가 이제 벌써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다라고 하면 환율이 그때 당시에는 1,000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한 1,100원 또는 뭐 좀 낮을 때는 1,090원,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간다 그러면 보통 그냥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를 그냥 원달러를 적용을 해서 이제 학비를 준비하면 됐었죠. 그리고 학비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예를 들어 UC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UC 버클리에 가는 학생들이 약 27,000불 정도를 냈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주립대학들이 다 4만 불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USC 같은 학교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립대학이죠. 예, 1년 학비가 7만 2천 불입니다. 학비가 7만 2천 불이고 거기에 더해서 룸앤보드, 생활비 필요하죠. 기숙사비 필요하고 식비 필요하죠. 그 외에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등록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더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매년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데는 매년 이제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인상률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외국에 이제 많은 대학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에서 그러니까 최소 4%에서 최고 11% 정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끼어있었던 3년 동안은 대부분 학교들이 학비를 동결을 했어요. 외국의 대학들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학비나 물가 인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 사이에 발생했던 부족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학비 인상을 좀 큰 폭으로 좀 결정한 학교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입시를 생각하실 때 현재 입학하는 그 해의 그 비용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4년 또는 최대 6년 정도까지 학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교육계획단, 그 지금까지는 어떤 그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하나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한 가지 항목당 거의 1시간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컨설팅, 교육기획단 컨설팅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2학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내년도 12학년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 상담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세이들, 그 에세이는 주로 커먼 어플리케이션 에세이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플멘터리 에세이라고 해서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이제 부가 에세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 첨삭도 저희가 같이 도와주고요. PS라고 불리는 Personal Statement, 그리고 Letter of Motivation, LOM이라고 약자로 좀 썼습니다. 그리고 SP, 그 스터디 플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같이 첨삭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의 추천서는 저희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개별적으로 따로 요청을 그 학교 그 교과 선생님들한테 따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컨설팅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천서, 그리고 스쿨 리포트. 그 스쿨 리포트는 주로 이제 그 GBCS 학생 중에서 이제 음성 문경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는 세종 캠퍼스도 12학년에 나오기 때문에 세종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받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런 받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브렉시트를 어떻게 쓸 것이고, 이제 추천서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이제 지도를 해줄 거고요. 전공 추천, 그리고 대학 추천하고, 지원 대학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하는 걸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EC라고 해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이야기합니다. 교과 외의 활동들인데 이제 그게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내 교회 활동을 구상하고 또는 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원서가 존재하는데 그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할 때에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해주고, 레주메 작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고, 대학에 직접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학생들과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12학년 때에 이제 부족한 크레딧을 때문에 대학 지원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과 플랜에 대한 부분들 알려주고요. 그리고 대학 합격 후에 디파짓을 어떻게 납부하는가, 납부한 이후에 이제 I-20 발급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자 신청을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또는 입학 시험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접이 있는 경우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우징, 그러니까 기숙사를 신청하거나 뭐 학교에 등록하는 문제, 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11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2학년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그 11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 컨설팅 상담을 하는데 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11학년도 교과 플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11학년까지의 교과를 중점으로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입시 활동에 대해서 구상하고 추천하는 부분, 전공 가이드, 대학 추천, 그 교회 활동, 을 추천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부분, 그리고 대학 정보 제공. 이 부분은 대학별로 이제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대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부분을 이제 좀 잘 조사하면 좋겠다라든지 좀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해서 남겨둔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좀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고요. 그 대학 관련 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 시험에 대해서 성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험 일정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진학 목표에 따른 맞춤형 플랜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줍니다. 9에서 10학년은 이제 25년도부터는 원래는 9, 10학년을 그 전에는 따로 떼어놨었는데, 이제 9학년, 10학년이 굳이 따로 뗄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도 컨설팅에서는 9학년, 10학년을 이렇게 묶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진로진학 컨설팅 상담과 9학년, 10학년에 대한 교과 플랜, 그리고 3년간의 입시 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학생과 같이 작성을 하고 학생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학 목표에 따른 이제 맞춤형 플랜을 설정하고 개인별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대학 전공하고 직업 선택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공인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공인 시험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달라진 시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해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몇 년 전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이 학생은 12학년 때에 돼서 저를 처음 만난 학생입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학생이에요. 10학년, 11학년 때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는 SAT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나 어떤 목표가 SAT가 아니라 AP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가이드가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AT를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12학년 때 SAT를 이 친구가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안 보면 좀 아깝다라고 해서 한 번을 보긴 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SAT를 아예 보지 않기로 이제 방향을 바꿨고 대신에 AP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AP만 준비를 해서 AP 시험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세계 50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인시험 준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가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여름방학도 1년에 한 번, 겨울방학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엉뚱한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좀 준비함으로써 시간도 좀 절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도 좀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자 하는 거죠. 90학년 때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스포츠 또는 클럽, 봉사 등의 특별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가 기초가 되고 이게 이제 그 바운더리가 돼서 여기에서 계속 빌드업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특성에 맞는 리더십 활동이나 경시대회 또는 연구활동, 뭐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가이드도 해주고요. 그리고 해외 대학교의 프리컬리지 같은 여름방학 이제 추천 활동이라든지 정보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방학마다 이제 특별 세미나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학년들이 대상이긴 한데, 이제 지난 여름 같은 경우도 방학 때 2주에 걸쳐서 4일 동안 12학년 대상으로 에세이 작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학기 중에도 약 3주에 걸쳐서 에세이 및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또 저희가 이제 컨설팅 받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그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화면에 진로 적성 검사 및 방학 대비 세미나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조금 올려놨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가 진로 적성 검사를 학생들에게 이제 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학의 추천 전형이나 또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주로 11, 12학년들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정 보조 신청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 대학의 CSS 프로파일 또는 ISFAA, 그다음에 파프사와 같은 재정 보조 신청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 네덜란드의 OTS 또는 ACT 같은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독일의 그 디퍼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제 위에 제목은 컨설팅 성과들 뭐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네, 컨설팅 결과를 다 성과나 결과를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서 진행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쪽으로 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중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처음 GVCS에 입사할 당시가 2010년이었어요. 당시 2010년은 미인가 학교였습니다. 문경 캠퍼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고요. 이제 음성 캠퍼스만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12학년이 6회 졸업생이었어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지금 금년 12학년 학생들이 음성 20회 졸업생이고 문경 12회 졸업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전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때 당시 미국으로 진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인가 학교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됐고 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진학을 하고 있었죠. 국내 대학은 검정고시 본 학생들 중에서 1년에 한 명 정도 국내 대학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한동대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독일에 와서 저를 특별히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예, 그래서 GVCS에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12학년 학생이었던 음성 6회 졸업생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인가 상태였기 때문에 검정고시도 받고 한동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딱 하나 쓴 거예요. 원서 딱 하나 썼는데 이 친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뭔가 플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그때 당시에도 이 친구한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름 찾아보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한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이제 국립대학으로 가면 학비가 안 든다라는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소개했던 곳은 독일 대학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 그렇게 두 군데 국가의 원서를 한 6개 정도를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 그 학생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트리트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대학은 이제 지금 고학년 부모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3년 만에 학위를 받잖아요. 그래서 3년간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군 생활 마친 다음에 지금은 부산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 학생이 6회 졸업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GVCS 학생들이 미국의 다양한 다른 국가에도 진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에 제가 각 국가의 국기를 몇 개 좀 붙여놓긴 했는데 이런 나라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호주,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일본, 중국, 헝가리, 스웨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여기 지도에는 없는데 카자흐스탄도 한 명 학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등으로 학생들이 막 진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이제 GVCS가 진짜 글로벌 학교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다 미국으로만 가다 보니까, 미국으로만 가는 그런 국제학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전 세계에 막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스쿨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스쿨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외국에서 저한테 종종 전화나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제자랑 국제 전화를 했었고, 그 전에 한 달쯤 전에는 보스턴에 있는 학생하고 또 전화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 예전에 이제 같이 상담했었고 대학에 진학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약간 추억을 회상하듯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GBCS 제자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언젠가 제가 어느 나라, 어느 소시라도 간다면, 거기서 우리 제자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GBCS 그 구호 있잖아요. 100억의 지구촌을 섬기는, 예,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제 GBCS 제자들이 100억의 지구촌을 진짜로 섬기는 인재가 돼가고 있구나. 예, 미국에 있는, 뭐야, 그, 미국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퍼져 있는 모든 나라에서 리더로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MOU 맺은 대학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GBCS랑 함께한 이후로 매년 대학들하고 이런 입시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왔는데, 정작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는 정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 대학들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 다음에 입학에 대한 다양한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겐트 대학교입니다. 겐트 대학교는 이제 한국에 있는 겐트 글로벌 캠퍼스랑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2015년에 맺었습니다. 겐트 대학교는 이제 생명과학 분야가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세계 랭킹에서는 보통 한 60위권에 좀 많이 위치해 있는 학교고요. 푸드 사이언스는 세계 랭킹 7위, 그리고 애니멀 사이언스는 세계 랭킹 5위, 그리고 환경과학은 세계 랭킹 56위,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계 랭킹 24위. 랭킹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 가게 되면, 물론 글로벌 캠퍼스 입학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고, 입학점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입학점이 금년까지는, 금년 12월까지는 2과목만 응시하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4과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과목 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난이도도 더 올라갔습니다.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순위 코리아입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죠. 이제 미국의 총 64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뉴욕 주립대학교들 중에서 이제 스토니브룩이라는 학교랑 그다음에 패션 디자인 스쿨로 유명한 FIT 대학교 2개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이 2개 캠퍼스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 협약을 맺었고요. 금년도 기준으로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미국 내에 58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FIT는 워낙 유명하죠. 패션 디자인 스쿨에서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그런 학교입니다. 2016년에는 이제 홍콩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CTU는 이제 세계 랭킹으로는 QS 기준으로 62위, 그리고 그 타임즈에서 그 측정한 랭킹 중에서는 이제 Most International University라고 해서 이제 가장 국제화가 잘 돼 있는 학교 중에서는 세계 랭킹 1위를 금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 유니버시티라는 거는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대학들의 의미예요. 그런 젊은 대학들 중에서는 세계 랭킹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대학에서는 10번째로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타임즈 기준으로는 이제 82에 랭크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CTU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랑 노미네이션 협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그 금년도 기준으로 총 4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고요. 추천받은 4명이 물론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4명의 학생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4년간 학비 전액 또는 학비 플러스 기숙사비 전액을 감면받는 그런 혜택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과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 수의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그 CTU에 있는 수의학과는 코넬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코넬 대학교랑 조인트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그 조인트 돼 있는 프로그램을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넬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코넬 대학교에 가서 일정 기간 지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은 이제 상해 교통대학교입니다. 상하이 지하통 유니버시티인데 2017년에 협약을 맺었고요. 세계 랭킹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중국의 C9 리그, 그러니까 중국의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는 C9 리그 중에서 4번째로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 랭킹은 약 30에서 40위권에 항상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US 뉴스에서 이제 측정한 랭킹에서도 54위에 랭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학교이고요. 공대 중심 학교입니다. 보통 교통대학교라고 붙여져 있는 중국 대학들은 전부 다 공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얼빈 공업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학교고 2017년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QS 랭킹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이제 탑 10에 드는 학교고요. 그 US 뉴스에서 선정한 이제 그 세계 대학 중에서 공과대학 순위로는 세계 랭킹 10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는 공대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협약서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긴 해요. 근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으로 학생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그 상해교통대학교나 하얼빈 공업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있습니다. 하얼빈 대학에서 현재 내년도에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교통대학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에 있는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 리츠메이칸입니다.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일본 내에 있는 좀 작은 규모의 대학이고, 일본 내의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중에서 5번째로 좋은 학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레로시 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스위스에 있는 글리옹 대학교입니다. 레로시 대학교는 이제 스위스랑 그 다음에 스페인의 2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스위스 캠퍼스고요. 가운데 있는 게 스페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이제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 호텔 경영 대학들이에요. 호텔 경영 분야에서는 세계 랭킹 5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는 대학이고, 그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교육과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마지막 사진에 있는 게 이제 글리옹 대학교인데, 이 글리옹 대학 같은 경우는 허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세계 랭킹 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이 학교는 특히 MBA 과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원 과정이 1년짜리 경영학 그 석사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 랭킹 87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취업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2번째로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취업률이 굉장히 좀 높아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취업률 깡패인 학교 뭐 이런 농담 삼아 그런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들이 이 학교들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실제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해서 있는 그 제자들이 굉장히 좀 다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도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츠메이칸 대학교. 아까는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그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라고 이제 분리된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는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본교랑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내에서 그 사립대학 중에서 6번째로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 랭킹으로는 게이오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고베 대학교, 나고야 대학교랑 같이 타이를 이루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 이제 임팩트 랭킹이라고 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랭킹을 따로 이제 타임즈에서 매기고 있는데, 그 타임즈 랭킹에서 임팩트 유니버시티로는 넘버1을 차지한 학교입니다. 간서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간서지방에 가장 좋은 사립대학 5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교입니다. 학교는 이제 교토랑 오사카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교토에서 보통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교토대를 가고, 그 다음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을 간다고 하죠. 그 다음은 이제 폴리모다입니다. 폴리모다는 패션 스쿨이에요. 전 세계 패션 스쿨 중에서는 6번째로 좋은 학교로 이제 NSS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BOF에서는 세계 10대 패션 스쿨로 선정을 했습니다. 폴리모다의 창업자이자 현재 총장으로 있는 사람이 또는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페르가모라는 그 명품 브랜드의 CEO가 이 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총장 및 교수진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모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는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조금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 학생들이 그냥 다들 방학 끝나고 나면 이번 나는 방학에서 구찌에서 일했어, 뭐 프라다에서 일했어,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학교죠. 창업주민 학교의 그 스폰서가 이제 워낙 명품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갈 데 없으면 그런 데 가면 또 되겠죠. 네. 2020년에는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굉장히 워낙 명성 있는 학교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대학 중에서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온라인 대학으로는 미네르바가 1등이지만 이제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대학들 중에서는 애리조나 주립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임팩트에서는 미국 내 1위, 그 다음에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등등 이제 워낙 1위를 차지한 그런 랭크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비도 좀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MOU 대학들은 이제 그 모든 대학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장학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거나 특정 학과에 진학했을 때에 추천 입학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MOU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진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교육기획단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엔젤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하이어 랭크드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는 학비가 좀 저렴하고 GBCS 학생들이 약 한 2만 불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학교입니다. 텍사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너싱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피직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브리지 대학인데요. 솔브리지는 이제 우성대학교에서 만든 국제경영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성대학교의 랭킹 자체는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솔브리지 대학만 별도로 떼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협약을 한 이유는 이제 이 학교가 국제경영 분야에서 이제 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인정을 좀 잘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학교랑 협약을 했습니다. QS 선정으로 2025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MBA 랭킹을 이제 그 QS에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총 전 세계에서 약 340개 대학만 선별해서 랭킹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탑5에 이제 그 몇 개 대학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이 이제 연세대가 차지했고요. 2등은 성균관대, 3등이 솔브리지 대학교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제 경영 분야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고, 특히 외국 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좀 높은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도에 협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에 싱가포르 인스티튜트 오브 매니지먼트 SIM이라고 불리죠. SIM과도 협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사립대학이고요. 영국, 호주,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 올롱공 대학교, RMIT, 라트롭의 그 영국의 런던 대학교 또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틸링 대학교, 그 영국 본토에 있죠. 그 잉글랜드에 있는 버밍엄 대학교라든지 미국 수니 버팔로, 그다음에 싱가포르 SIM, 프랑스의 이제 그레노블 에콜하고 이제 공동 협약으로 맺어져 있어서 파트너십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2년도에 이제 모건 대학교,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 여기는 이제 그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 리버라지 칼리지입니다. 랭킹으로는 미국 내에서 약 13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24년도에 협약을 맺었고요. 마찬가지 24년도에 LA에 있는 아주다 퍼시픽 대학교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유타 대학교, 그 24년도에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콩코디아 대학과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협약 맺은 이 학교들의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이제 별도의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따로 시간이 넉넉하다면 좀 드리고 싶긴 한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교육기획단으로 좀 문의 주시고, 그리고 좀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한테 연락을 직접 주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쪽으로 카톡 그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또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라든지 그런 컨택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마지막 슬라이드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유학 컨설팅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희 교육기획단의 이제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이제 글로벌 교육기획원을 처음 계획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교육부와 관련된 어떤 국가 정책,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법적인 이슈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진로 진학 교사가 있어야 되지만 또 진로 진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음성에 속해 있으면서 제가 문경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이제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은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음성에서 필요한 부분, 문경에서 필요한 부분, 또 세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돌면서 이제 커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기획원으로 이제 분리해서 뭔가를 좀 디자인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그 2년 전에 이사님께서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죠.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으면서 저희 교육기획원하고 교육기획단하고 가장 잘 맞는 어떤 목적과 잘 맞는 그런 부분은 바로 정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룩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구별하다, 분리, 구분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그 일부 유학원들, 물론 많은 유학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유학원들이 이제 그런 불법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불법과 타협하는 그런 행태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학생들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방송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불법이 마치 당연한 듯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듯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시에서 내가 굉장히 불리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아닙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한테 어떤 학원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문제지, SAT와 관련된 또는 AP와 관련된 문제지를 몇 개 세트를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비용이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 정말 정직한 친구예요. 저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사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기독교인이. 근데 그 문제를 파는 학원도 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거를 사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낮게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문제지를 사서 불법으로 이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까봐 그것도 두려운 겁니다. 뭐 학생들이 청소년이고 아직 어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런 편법이나 또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얼마 전에 명지대학교에서 이사장님이 이제 그 교직원들하고 또 인기 뭐 이렇게 다시 초대를 해서 교육 뭐죠? 그 국회의원 한 분 모시고 이제 그 행사를 같이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초빙돼서 오셨던 분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입시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입시에 대한 학부모가 되고 만다. 그래서 뭐 자기도 목사지만 목사인 나를 비롯해서 선교사고 또는 어떤 뭐 평소에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학부모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좀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오늘 화면에 좀 공유를 해드렸지만 한동대학교의 손하철 교수님이 그 어떤 글에 쓰셨던 이 말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상식에 속해야 할 그런 말을 이상적이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압도하고 내 아이와 학생이 그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무섭다. 상식은 정직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게 이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내 아이들의 모습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시 앞에서 무너지는 학생들,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입시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입시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입시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특강을 갔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들이. 입시를 앞뒀더니 이제 그 학교는 다 선교사 자녀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입시를 앞뒀더니 12학년 돼서 아이들이 교회는 가긴 가는데 학원과 겹치면은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뭘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입시의 과정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정직함으로써 세상과 이제 타협하지 않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입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쨌든 저를 불러주신, 세워주신 이사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앞에 제가 화면에 이제 몇 가지 그 문장을 좀 써놨는데요. 자,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SAT 점수가 대학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AP 시험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GPA, TOEFL, SAT, AP,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에세이, 추천서의 평가 비율이 예를 들어 30%, 20%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성적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9학년은 뭐 5%가 정해져 있고, 뭐 10학년은 30%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에세이는 다양하게 활동을 담아야 되고 성취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토플 성적은 점수에 따라서 뭐 토플 성적이 예를 95점이면은 뭐 100점이고 100점의 그 평가 비율을 받고 80점이면은 뭐 70점의 평가 비율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AP 성적이 되게 좋은 경우에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크레딧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 인정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에세이가 보통은 이제 650단어 또는 400단어, 350단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꽉 채워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예,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대학에서 인정받는 학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율이 그 평가 비율이 뭐 GPA 학년에 따라서 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학들이 헐리스트 리뷰를 한다고 하죠. 헐리스트 리뷰라는 거는 학생들의 모든 서류를 뒷면에 다 펼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율과 숫자를 정해서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로케이션 및 연락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셀폰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폰이에요. 그래서 업무폰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연락이 안 된다면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 채널에 글로벌 교육기획원으로 검색하시면 거나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카카오 채널의 1대1 채팅 기능을 사용하시면 저희랑 좀 빠르게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교육기획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카카오톡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신청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계약서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스캔을 하시거나 해서 회신을 해주시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로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확인한 이후에 바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이제 그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관련해서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그 계약서는 내년도 2025학년도 계약서는 내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신 다음에 좀 빠르게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도 좀 필요하고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또는 방학한 이후라도 저희랑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면서 이제 컨설팅도 받고 상담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라도 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GBCS 음성 문경 세종 미국 캠퍼스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외부 학생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외부 학생 컨설팅 비용 대비 4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이제 비용도 마찬가지로 약 40% 정도, 40%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떨어지는 숫자로 이제 비용을 만들다 보니까 약 40% 정도라고 썼는데, 한 42%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문경 세종 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한국 학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11월에서 12월부터 이제 신청 안내를 저희가 드리고요. 그때부터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계약서 배포,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약서를 배포하게 되고요. 미국 캠퍼스 학생들은 이제 미국 학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가 1학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따로 드리고, 그리고 그 11월, 12월에도 물론 미국 캠퍼스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설명 들으셔도 됩니다. 네, 신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안내는 5월, 6월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캠퍼스 학생에 한해서 이제 11학년 가을 학기부터 12학년 졸업까지 패키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패키지 할인을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기로 이제 했습니다. 모든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장학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제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컨설팅 프로그램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만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따로 문의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했었고 25년도에도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창업대회,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하는 썸머 프로그램을 그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또는 한국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청소년 에세이 쓰기 대회, 그 외 다수의 그 EC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비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2학년까지는 2024년도에 저희가 2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어요. 근데 25년도에 250만 원으로 비용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비용에 대한 상향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4년도 초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학년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작년에 9, 10학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11학년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 11학년에 대해서 들어가는 발품이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큰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12학년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해외대 10개 기준입니다. 10개 원서를 쓰는 데까지 작년 600이었는데 금년에 7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11개째부터는 한 개 대학당
작년에 50에서 금년에 7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대학의 컨설팅이 너무 비싸서 이제 그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는 그 대학을 한두 개만 지원하고 더 이상 이제 원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수 대학으로 이제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만 쓰는 경우에는 한 개 대학당 200만 원의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같이 특수 목적의 대학들에 지원하는 경우에 180만 원의 비용을 책정을 했고요. 상위 17개, 이건 미국 대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상위 17개 대학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70만 원의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개의 수시 전형이 있죠. 그 외에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뭐 10개, 뭐 20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100만 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달 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달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얼리버드 비용을 좀 적용을 해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얼리버드 비용을 적용을 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아마 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리버드 비용을 적용을 해서 9에서 10학년은 230만 원, 그리고 11학년은 270만 원, 그리고 12학년 같은 경우는 650만 원의 이제 디스카운트 가격 비용을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세종 창의 캠퍼스에서 참여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세종 창의 캠퍼스의 경우는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별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컨설팅도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CSS 프로파일, 파프사, 그리고 IFAA를 통해서 신청하는 장학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해주시면 좀 높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15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25년도에 250만 원으로 비용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발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피라든지 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염두에 둬서 비용을 조금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외부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외부 학생들은 여기서 약 40% 정도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초반에 좀 그 포스터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캠퍼스 단위의 학년별 겨울방학 대비 세미나가 다음 주에 문경과 음성 캠퍼스 학생들 대상으로 좀 있고요. 그 외에 컨설팅을 이미 받고 있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이 프로그램만 따로 이제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미나 전까지 그 진로 적성 검사랑 세미나 전까지 해서 이제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이제 별도 비용 부과가 없고요.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는 이제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내용은 이제 25년도 봄학기 이제 교과 선택에 대한 부분, 방학 중에 이시 관리,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공인시험 준비 등을 주제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8학년이죠. 내년에 9학년 올라가는 8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GPA 대비를 해서 영어랑 수학 학습을 이번 방학 때 좀 잘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인시험 준비, 주로 토플에 해당이 됩니다. 단어, 리딩, 리스닝,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활동도 꾸준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9학년 같은 경우는 GPA를 잘 대비하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9학년부터는 이제 10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또는 과학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공인 시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제 토플 또는 SAT나 ACT 중에서 SAT 또는 ACT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잘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의 유형과 나의 학습 방식에 따라서 또는 태도에 따라서 나에게 잘 맞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하면 좋겠고요. 어, 그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 시험을 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험에 대한 관리를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시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들, 특히 봉사활동을 잘 참여하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활동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학년은 10학년도 이제 GPA 대비해서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수학, 과학,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제가 영어는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신 대비 영어보다는 공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플, SAT 그리고 AP 이렇게 세 가지의 공인 시험을 시간을 잘 분배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더 우선에 둘 것이고 어떤 부분을 더 뒤로 빼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시를 잘 계획하고 잘 참여하는데 특히 10학년, 그러니까 1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봉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공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들도 어느 정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1학년은 이제 12학년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학, 과학, 사회 또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GPA 관련된 내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인시험 관련해서는 토플, SAT, 그러니까 토플이나 SAT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방향을 좀 정해야 돼요. 이제 12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AT를 볼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토플을 좀 더 집중을 해야겠고, 토플을 어느 정도 좀 뗐다라고 하면 SAT에 지금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년 5월에 실시하게 될 AP 시험, 이제 12학년들 같은 경우는 AP 시험도 되게 여러 과목을 응시하기 때문에 AP 시험 준비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시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공 관련해서 그러니까 봉사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전공과 관련돼서는 어떤 대회나 또는 연구 활동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폭을 넓혀서 뭐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근데 이 부분들을 할 때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확장성과 연속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막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에게 맞는 게 뭘까를 잘 계획해서 실천하면은 좀 낭비하는 거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야, 연락처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 저희 공용 또 업무폰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3066-4711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또 이메일이 있습니다. gc@es.org입니다. 이게 제가 음성 캠퍼스에 있을 때 만들어진 이메일이어서 여전히 GVCS E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캠퍼스 부모님들께서는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는 저희가 음성하고 문경에 각각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직 세종은 제가 독립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널로 1대1 채팅을 남겨주시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좀 연락받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저희 업무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행정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필요한 연락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들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연락 받은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제가 1시간을 원래 예정했는데 예, 1시간 20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어, 네. 좀 많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카카오 채널로 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어,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채널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퇴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오늘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채널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예, 궁금한 부분들도 이메일 또는 채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예, 질문 주시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발송을 또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 못하신 부모님들께는 오늘 녹화된 내용을 그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